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리처드 러드라는 인물 이야기입니다. 7년간에 걸친 내면의 변화 과정인데 이걸 뭐 영적 각성 아니면 휴먼 디자인에서는 디컨디셔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디컨디셔닝 과정이죠. 이 자료를 보면요. 이 과정을 심리적인 연금술 단계랑 휴먼 디자인 개념을 같이 써서 설명하고 있어요. 러드 본인이 직접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게 다 해체되고 진짜 내가 드러나는 놀라운 여정이라고 했다는데 상당히 흥미롭죠. 그렇죠. 아주 강렬한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 변형의 여정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죠. 첫 해는 그야말로 해체의 시간, 연금술의 니그레도 단계였다고 해요. 자신이 살아온 삶이 어쩌면 거짓이었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네. 오래된 관계, 믿음, 습관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경험이니까요. 특히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들한테만 에너지를 쏟았던 과거 패턴이나 27번 관문, 뭐랄까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던 2번 관문, 자신을 딱 마주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뭐랄까 세포 수준에서부터 오래된 프로그래밍이 재배선되는 그런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러드가 이 혼돈 속에서 막 삶이랑 싸우는 걸 멈추고 항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항복이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쵸. 심지어 자기가 막 열정이라고 믿었던 것조차 16번 관문? 진짜 내게 아니었을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까지 얻었다고 하니까요. 정말 근본적인 해체였던 거죠. 와, 정말 첫 해부터 강렬했네요. 그럼 2년 차는 어땠나요? 정화? 솔루티오 단계라고 하던데요. 네, 이제 혼란이 좀 가라앉고 진짜 자기 모습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특히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았던 뭐랄까 교육의 해였다고 표현해요. 관계요? 네, 미래의 아내를 이때 만나면서 건강한 관계 맺음이란 걸 경험하고 또 자기 오라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15번 관문, 관계에서 자기가 얼마나 민감한지 9494 채널 이런 걸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보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이 정화 단계가 바로 그거예요. 과거 패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신감을 얻고 진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발판이 된 셈이죠. 그 해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변화고요. 3년 차는 응고, 코아귤라티오 단계.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내면의 힘, 특히 동양에서 말하는 하라, 그 천골센터 에너지와 연결되면서 자기 운명과 이렇게 딱 정렬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실제로 휴먼 디자인 분석가로서 엄청 바쁜 한 해를 보내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스스로한테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하네요. 이때 그 자기 모노폴 있잖아요. 휴먼 디자인에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 중심점. 그걸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확 이끌리는 경험을 했다는 게 인상적이에요. 외부 상황이 막 급격하게 변하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딱 보여준 거죠. 와, 신기하네요. 외부 변화가 내면의 길을 찾게 돕는다니. 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관계에서 좀 건강한 경계, 40번 관문을 세우는 법, 이것도 배우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하고요. 자, 그럼 4년 차, 일루미나티오, 빛이 비추는 단계인가요? 재탄생이라고도 하던데요. 네, 의식의 양자 도약이라고까지 표현해요. 딱 여정의 절반, 3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세포 수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뭐랄까 진짜 나와 공명하는 세포가 더 많아지는 그런 전환점이죠. 이때 그 나는 충분하지 않아 48번 관문 라던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32번 관문 같은 아주 깊은 두려움과 마주했다고 하던데 괜찮았을까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실패란 없다는 깊은 통찰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삶의 목적 28번 관문에 대한 새로운 활력도 얻게 됐고요. 실패란 없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깨달음이 모든 것은 완벽한 때에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이걸 깨달으면서 삶에 대해 더 깊이 항복하게 되고 모든 게 새롭게 느껴지고 뭔가 아름다운 걸 창조하고 싶은 열망이 막 생겨났다고 하죠. 두려움을 통과해서 얻은 선물이네요, 정말. 그렇죠. 5년 차는 가속, 물티플리케이션 단계입니다. 이제 내면의 성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시기군요. 네, 외부 현실에 그게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자료에서는 그 사람의 휴먼 디자인 차트에서 돈 라인 있잖아요. 그게 활성화되면서 물질적인 풍요도 자연스럽게 따라왔다고 언급해요. 돈이요?
내면 성장과 물질적 풍요가 연결된다는 건가요? 네, 러드의 깨달음이 그거였어요. 돈은 그냥 우리 내면 에너지 활동의 외적인 표현일 뿐이다. 결국 내면 상태, 특히 자기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느냐가 외부 현실, 그러니까 돈을 포함한 삶의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탁월함을 발휘하는 게 중요했다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6년 차, 루베도 각성 단계. 이건 뭔가 최종 단계 같은 느낌인데요. 영광스럽지만 깊이 시험받는 해라고요. 애쓰지 않아도 일이 저절로 되는 노력 없음의 선물을 배우게 된대요. 노력 없음의 선물이요? 네. 그리고 과거의 그 거짓된 자, 낫셀프 패턴과의 마지막 대결을 통해 진짜 각성이 시험받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 마지막 관문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때 또 중요한 게 자기 안에 깊은 진실, 61번 관문에서 영감을 받는 동시에 그 비전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어떤 현실주의, 60번 관문도 필요하다는 걸 배워요. 균형이죠. 이상과 현실의 균형. 그리고 헛된 기대나 실망의 게임에서 벗어나는 법. 30번 관문도 배운다고 하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 차, 코니움크티오, 연합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게 최종 통합이군요. 네, 영혼과 육체, 내면과 외면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개인이 어떤 보편적인 삶의 흐름과 만나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영구히 딱 자리 잡는 그런 궁극적인 통합을 의미합니다. 와, 7년간의 여정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리처드 러드의 이 7년은 거짓된 자아의 해체에서 시작해서 정화, 내면의 힘찾기, 의식의 도약, 현실에서의 가속화, 그리고 깊은 각성을 거쳐서 마침내 진정한 자신과 하나가 되는 정말 심오한 과정이었네요. 맞습니다. 특히 저는 그 세포 수준에서의 변화 이야기나 내면 상태가 외부 현실을 창조한다는 그 통찰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러드가 말했듯이 서로에게 더 친절해지는 것,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연습하고 디컨디셔닝을 하면 다시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사랑이 핵심 메시지라 결국은 그쪽으로 귀결되는군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마지막으로 러드가 언급했던 링패스낫 42번 관문이라는 개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싶어요. 아, 그거요? 우리가 절대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유전적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했죠? 네, 과연 이 코드를 해독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진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